7월 9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 상승한 3133.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8% 상승한 790.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3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부국증권, NHN, KCP, BK홀딩스, 인포바인, SGA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8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상법 개정 수혜 테마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김남근 민생수석 부대표는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스톡옵션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들이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법안에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러한 법안을 통해 대주주들이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 최근 자진 상장 폐지 기대감을 입었던 신대양제지와 텔코웨어도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인포바이는 자사주 비율이 50%가 넘는 부분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증권 테마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감은 증권 테마에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증권업종은 대표적인 저PBR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증권사 중에서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서도 상한가로 마감한 부국증권은 자사주 비중이 42%이며 신영증권은 52%인데요. 참고로 상상인증권은 자사주 비중이 1%이며 최대 주주인 상상인의 지분율이 55%입니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들의 2분기 순이익은 1.3조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10%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우호적인 증시 환경을 토대로 증권사들의 운용 수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하기도 충분하다고 밝혔어요. 그 밖에도 시장의 이목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집중된 가운데 증권업종이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증권사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지주사 테마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감은 지주사들에게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증권 테마와 마찬가지로 지주사 중에서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지주의 PBR은 0.3배이며 자사주 비중은 32%입니다. 대웅의 PBR은 1배이며 자사주 비중은 29%입니다. 그 밖에도 자사주 비중이 24%인 SK가 7%의 강세를 보이는 등 지주사들이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지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구리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구리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폭탄 관세 소식에 구리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7%의 급등세를 보였고 구리와 관련한 ETF들도 동반 급등세를 보였어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구리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미국 내에 구리 재고가 쌓이면서 단기적인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구리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NHN, KCP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업계에서는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상표건은 170건으로 전년 대비 30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NHN, KCP가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하나증권은 NHN, KCP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총 11종의 상표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뒤 직접 유통까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스테이블 코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분석에 NHNKCP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BK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BK홀딩스는 사명 때문에 지주사로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BK홀딩스는 보강그룹 계열사로 광고 제작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GA를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며 1억 4,800만 원대를 횡보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SGA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SGA솔루션즈는 최근 최대주주가 SGA홀딩스 외 3인으로 변경된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또한 SGA는 최근 LGCNS 등의 기업들과 함께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한세임K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12조 8천억 원으로 확장된 가운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면서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에 내수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한세임K를 비롯한 의류 등의 소비재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최근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있던 종목인데요. 8월 초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금융 및 코인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가상자산 분야의 신사업 기대감이 이어지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음으로 JS링크와 신성델타테크, 선익시스템, 에이텀, 알파녹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JS링크는 어제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금요일날 1만 8천 주가 추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전환 가격은 2,288원이며 JS링크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만 3,700원입니다. 다음으로 UNAI는 지난주 금요일날 신규 상장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데요. 누적 2천억 건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등 국내에서 최다 수준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뷰티와 콘텐츠 등 한류와 연관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국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일동제약은 최근 언론을 통해 로이 히츠보코를 국내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로이 히츠보코는 동전파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달부터 국내 약국 시장에 제품을 독점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양증권은 일동제약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사제보다 편한 경구용 약물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며 일동제약은 한국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이라고 밝혔어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반드시 일동제약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경구용 약물이란 알약처럼 입을 통해 복용하는 약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일동제약이 월요일날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솔디펜스는 저번주 금요일 장마감 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은 전술다련장 회로카드 조립체에 대한 계약으로 계약 금액은 30억 원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14%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 밖에도 최근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방산기업들이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도 동반되면서 솔디펜스를 비롯한 방산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K증권, 2위는 동양철관, 3위는 대창, 4위는 이구산업, 5위는 상상인증권, 6위는 삼성전자, 7위는 하나생명, 8위는 대한해운, 9위는 미래에셋증권,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이구산업, 상상인증권, 하나생명입니다. 이구산업은 구리 관련주이며 상상인증권은 증권기업, 하나생명은 보험기업입니다. 증권과 보험 등의 금융업종은 상법 개정에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2위는 현대 ADM, 3위는 사이닉솔루션, 4위는 더즌, 5위는 우리기술, 6위는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7위는 솔디펜스, 8위는 SGA, 9위는 NHNKCP, 10위는 다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더즌,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솔디펜스, SGA, NHNKCP입니다. 더즌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며 NHNKCP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가상자산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솔디펜스는 방산 관련주이며 SGA는 비트코인 및 AI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네이버,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미래에셋증권, 8위는 KB금융, 9위는 한국전력, 10위는 신한지주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사이닉솔루션, 2위는 UNAI, 3위는 NHNKCP,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더즌, 6위는 GFC생명과학, 7위는 유키즈홈, 8위는 현대 ADM, 9위는 다날, 10위는 우리기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UNAI, NHNKCP, 더즌, GFC생명과학입니다. UNAI는 빅데이터 AI 분석 기업이자 신규 상장주입니다. NHNKCP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며 더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GFC생명과학은 4세대 스킨 부스터를 3분기 안으로 출시하여 의료기기 분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